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9일 심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방송에 앞서서 제 목소리만 나온다든가 또 뭐 앵커 한 사람이 아치 방송을 진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 음성을 좀 변조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제 방송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일체 시청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고 방송을 해도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데 정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이 변창흠이 장관 임명된 거, 그 다음에 추미애가 반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성윤이는 느닷없이 연가를 내고 있고, 이런 등등의 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나라가 엉망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현재 정부 여당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만을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국정을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실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변창흠 장관 청문회 통과를 안 했죠.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이제 날이 새면 오늘부터 정식으로 장관으로서 임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현 정권 장관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방송을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데도요, 장관 이름이 외워지질 않아요. 외워지질. 왜 그러겠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머릿속에 이 사람은 장관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제 머리에 딱 굳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들이 국민에게 존중까지는 못 받을지언정, 그래 저 정도면 그래도 좀 흠은 있지만 장관 할 만해. 그래야 장관 이름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대로 된 비판도 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대부분이 말이죠, 장관직을 개인의 일신상의 영달만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임명권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인과 코드로 맞는 사람들만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하다 보니까 나라의 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변창흠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어요? 전문성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반발한 거예요. 달리 반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 채용 혐의, 이런 것까지도 심각해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적격이다. 그래서 이 반발하고도 있지만은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그야말로 이 야권의 반발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기습적으로 쇼만 했잖아요. 쇼. 구역 현장에 가서 고개 푹 쳐박고 그거를 사진이나 찍어서 올리고 앉아있고, 그 변창흠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장관 자리를 쇼하는 자리로 알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구역 사고 사망 이 부모님 농성 현장에 또 가서 기습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말이죠,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임명해야 된다고 또 이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또 자녀 특혜 인턴을 했고 동문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고 일감도 몰아주고, 이런 동시다발적 비리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택 도시공사 사장 시절 때 간부회의에서 쉐어하우스, 즉 공공임대주택이죠, 거주자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 사먹느냐, 이런 또 막말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아마 종합적 비리 부적격 세트가 바로 변창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말 국가 예산, 국민 세금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한 사람이요. 무려 지금 3년 반 사이에 27명이라고 그래요. 이 27명은 그 이전 세계 정부에서 합쳐서 총 30명밖에 안 되는데 3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3개 정권이니까 15년 사이에 30명인데 3년 반 사이에 지금 27명째 이번에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이 26번째입니다. 26번째. 예. 그러니 참 현 정권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 이런 비판마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3번, 이명박 정부는 17번, 박근혜 정부는 10번, 그래서 도합 30번, 문재인 정권은 26번. 이 정도로 무능한 인사정책, 그리고 사람 하나를 제대로 뽑을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 인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이성윤이에요. 추미애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추미애 이전에 이성윤이를 먼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징계 국면에서 연가를 썼어요. 지난 21일 날. 근데 어제도 28일 날 또 연가를 쓰고 출근 안 했어요. 공무원이 말이죠. 바쁠 때는 연가가 남아있더라도 연가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연가를 안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가를 강제로 가라. 이런 또 문화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령 강제로 갔다 연가 행정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현안이 쌓여있으면 검사장 정도가 되면 검사장들은 전부 뭐 지검장이든 고검장이든 이거는 측면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해요. 예. 지금 뭐 차관급 검사가 수십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장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지 멋대로 연가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인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인사 잘못했습니까? 경희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후임으로 갖다 놨다. 이런 설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후임은 관두고 지금 본인 목숨 건지기도 상당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제대로 수사에 결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직자든 아니든 무슨 일을 하면 일을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성윤한테 맡겨놓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결론이 잘 안 나요.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깔아뭉개고 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이 세게 나빠지면 그때서 결론돼요. 이게 제대로 된 중앙지검장의 역할이겠느냐.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요, 현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역대 중앙지검장의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기는 그런 중앙지검장으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이가 가지고 있는 안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론에 집중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채널A 사건 둘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옵티머스 사건 또 있죠. 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다행히 나경원 의원 사건은 전부 13건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와 관련해서 실무수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무혐의다. 이렇게 보고까지 다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래 무혐의 불기소 처리해.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면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검은 유착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추미애가 지시했지만 추미애 잘못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안 낼 때가 언제냐면 징계의 결정이 내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공무혐의가 없다 결론을 내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거 근거가 없는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구나. 징계 사유잖아요. 왜냐하면 채널A 사건은 중대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내갖고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건 장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박스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서도 본인이 쓰지 않고 경찰이 대신 써주고 그래서 특가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사법으로 단순 폭행으로 해가지고 내사 종결조차 하는 이 많은 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미 대검에서는 바로 신속하게 중앙지검에다가 내려줬는데, 중앙지검에서는 이 교통범죄 전담부인 형사 5부에 배당을 해놓고, 이 배담도 말이죠. 지휘하는 이제 지휘의 3차장 검사 구자에는 이용구가 법무실장할 때 대변인, 그 다음에 이동원 형사 5부장은 국제형사과장. 이렇게 해서 이성윤이는 당시 뭐 했었느냐? 검찰국장. 이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간부들이 전부 이용구의 애완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사람들이 지휘 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29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하더라도 형사 5부가 이건 직접 수사하라, 아니면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고 서초서가, 그리고 너희들은 지휘만 해라,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인사 때까지 계속 침묵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은 이성윤이가 일종의 반발과 일단 하극상의 조짐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추미애가 흘러나가고 추미애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가 내 목숨을 지켜주겠지.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보고조차도 전부 안 하고 7월부터 대면 보고를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시 따르지도 않잖아요. 전부 추미애 지시만 따르다시피 지금 이제 중앙지검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 이성윤이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추미애랑 전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추미애 애완견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사의 난 일어났을 때도 공반 사퇴하자고 하는 1차장 검사 건의가 있었잖아요. 김욱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엄청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죄가 될 만한 일을 또 쌓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살살 일단 시간을 때우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제 1월 곧 인사 있잖아요. 대충 버티고 뭉개다가 다른 한직으로 좀 빠져서 최소한도 법적 책임을 짓는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지휘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람도 그러니까요. 전문성도 부족하거니와, 그 다음에 인간적 의리와,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검찰로서의 국가적인 국가관과 사명감, 소명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코드에만 굉장히 누구보다도 앞서서 맞추다가 위기의 국면에 처하고 레임덕이 들어오니까 벌써 내 몸 하나 챙기겠다는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추미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미애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독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전문적인 법적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방송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신평 옛날 판사였었잖아요. 신평, 그래야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측근입니다. 신평, 이 위원장이 계속 추미애 비판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예. 이 비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능력도 없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니까 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다,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실력과 전문성이 지금 장관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을 과신해가지고 장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이 법률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판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실력 전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2연패를 했어요. 2연패. 감찰위원회까지 하면 3연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 뭐만 있느냐? 정치적인 꽤 꼼수만 늘어났어요.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5선. 그것도 양에 앉혀가지고 당 대표까지 했어요. 이번 못해본 것은 총리밖에 없어요. 대통령밖에. 예.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또 무슨 얘기를,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의를 보면 뭐예요? 언론에 이런 게 나와야죠. 청와대에 다시 한번 조기에 사의를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청와대에 간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좀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요.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 이건 반발성 사표다. 압박성보다는 반발성의 성격이 더 강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할 리가 있습니까? 2003년도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무슨 사연이 됐는지 장관시키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이 자꾸 미는 바람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단독 독대할 때, 주례복할 때, 또 오늘 또 주례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동반사퇴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장관시키려고 했고 이번에 장관을 시켰는데 기어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것이 도대체 뒤에 무슨 약점을 많이 잡힌 건지, 이렇게까지 지금 아니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사퇴시킨다고 국민들이 명예롭게 퇴진한다고 생각할 국민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청와대다 보니까 나라의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바로 사표 내고 고소 고발된 사건이 수십 개 되잖아요. 전부 검찰의 수사대에 올라가야 될 사람 맨 1번이 추미애예요. 그게 바로 민심의 흐름인데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명예롭게 사퇴시키겠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언론에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언론에 다 흘러나와요.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니까 국민은 무시하고 추미애 하나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여전히 그 반발 심리, 독선과 오집과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그 물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밤에는 또 이 페북에 글을 썼잖아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정호성 시인의 산산초각 이거에 또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받아주겠습니까?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정도가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거를 한문으로 유식하게 의해서 유유상종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페북이 아니에요. 이번엔 또 엉뚱한 데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어요. 그 기고한 글의 일부분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유튜브 방송에 나온 글 부분만 발췌해서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전문은 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국 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국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요렇게 쓴 민형배 의원의 글을 갖다 옮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 이 민형배 의원은 탄핵을 왜 시켜야 되느냐 이유로 4가지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서 첫째는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양태가 이 윤 총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상태가 뭡니까? 지금 추미애가 쫓아내려고 했던 징계위원회 결정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 상황이 이제는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진영 지지층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민주진영의 지지층. 지금 청와대 청원이 40만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바들, 대개문들의 지지. 그 다음에 경험측의 관성을 막기 위해서 그 이상의 반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필요해요. 경험측의 관성을 막는다. 말하자면
보수 검찰, 보수 언론, 보수 정치권의 수구 카르텔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총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민주정 지지층의 열정뿐 아니라 지혜로움까지를 신뢰한다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지혜로움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말하자면 강성 이 좌파들의 이 투쟁 정신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영배 의원 주장이 결론적으로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잔재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 징계 추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지지층 가운데 잘못됐다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민주당 정권은 촛불 시민의 명령을 잘 받아 적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다. 지지층의 분노야말로 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가장 두려워야 할 역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추미애의 페북 글 왜 이상하게 페북에 올리지 않고 페북 글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 계정에 올린 거예요. 왜 유튜브에 올렸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첫째는 페북은 공식 계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 즉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 의견을 사적인 의견으로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낙연, 김태년 이런 지휘부가 탄핵은 자제해달라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제 얘기했냐면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자기 책임있게 결정해 나가겠다. 의원들도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 안 한다 딱 선을 그었고요. 서른 의원 이 사람도 국회에서 당연히 탄핵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헌재까지 통과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석준 전 의원도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할 경우에는 역풍이 우려된다. 요 정도는 또 추미애가 알아요. 꼼수는 아주 좋아요. 머리를 쓸 때는 안 쓰고 엉뚱한데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본인 의견은 안 쓰고 민영배 의견을 나온 그 기고문을 갖다가 인용해놨느냐, 링크를 거기다 걸어놨느냐,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가감없이 쓸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지휘부에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1년 내내 윤석열과의 갈등을 일으켜온 추미애, 지금 밑바닥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서울시장과 총리 자리가 남아있는데 서울시장을 많이 밀어붙이지 않겠어요? 지금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당한테 찍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대드는 이미지보다는 덜 대드는 이미지, 이 정도 수위에서 나의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로 정치적인 만족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고요. 또 왜 유튜브로 올렸느냐,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오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했어요. 이렇게 공수처장까지 잘 뽑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이 윤석열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은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일체 말을 안 할 것이다. 그러고서 또 숨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렇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탄핵하자,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의 반응을 봐가면서 강원 전략을 적절히 배합해 쓰겠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공간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런 다양한 계산 속에서 페이북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요, 이제는 탄핵도 안 되죠, 징계도 안 되죠, 식물총장도 안 되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시즌2,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다양한 100가정명씩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주민은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독립기관이 맡게 하자,
검찰총장 지위 조정하고 무작위 사건 배당도 도입도 이제는 필요하다. 황운하 검찰을 공수처로 바꾸고 직접 수사권을 국가수사청으로 옮기게 하자. 그리고 기소 배심 재판도 도입해야 한다. 김태년 과도기적으로 검찰 내부에 기소부를 별도로 설치하자. 검찰 저항에는 개혁의 속도를 더 내서 대응하자. 김종민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자. 이탄희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변호사를 대대적으로 검사로 임명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요, 민주당 정신 바짝 차릴 게 정의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여권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 마무리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편안히